드디어 관리기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보통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는 애초부터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 모두 공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고 또한 빈번하게 그 쓰임새가 있는 것이 아마도 관리기일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이 관리기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또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주하는 곳이나 또는 농지가 소재해 있는 곳에 행정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이장님을 통해서 그 관리기를 구입하는데 이 보조금 신청하는 일을 대행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본인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시는 부분은 감사할 만합니다. 하지만 덜어는 그 이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들이 또 바쁜 경우도 있고 아주 또 드물게 본인과의 그 친소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행정관서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방법인데 자세하게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맨 위에 화면 상단에 보면 화성시 공고고시를 북마크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끔 가다가 제가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곤 하는데 이쪽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기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공고고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확인했었던 내용인데 이만큼쯤에 그 농기계 보조 사업에 관한 시행 고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점심 조금 지난 시간인데 지금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고시 공고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운받아 놨던 그 공고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운받아 놨던 서류들인데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공고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열어보면 2월 18일 날 시행했던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자면 2022년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 어떤 것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밑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보행관리기 한 대에 예를 들어서 구입가가 300만 원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이쪽 화성시에서는 150만 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은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구입 가격이 35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200만 원은 농민이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총 구입가가 280만 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상한이 50%이기 때문에 140만 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40만 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원을 살펴보자면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 나머지 자부담이 5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가 오늘 3월 4일 오전 4시 31분에 다운받아 놨던 서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2022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개요가 되어 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또한 그 근거 법령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 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고 총 사업비는 얼마고 또한 사업 대상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자격의 영농조합법인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수를 산정하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점수에 있어서 가점 대상이 되는 사항들을 안내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농업인인 경우 또한 고령, 구체적으로 만 65세 이상 농업인인 경우에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 다음으로는 귀농인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만 15세에서 39세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을별 공동사용, 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농 규모가 적은 농업인, 아마도 이 지원 사업의 취지는 영세농을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22년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사업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농업용 관리기 사업 수요조사 참여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화성시민인 경우에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지원 내용은 농기계 구입 비용 보조 지원이 있고 여기에는 대상 기종이 안내되어 있는데 농업용 관리기, 소형 트랙터, 고소 작업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규격에 대한 설명이 아래 계속 나와 있는데 트랙터는 일정 마력 이하 그리고 고소 작업차는 규격이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전동 전지가위, 전동 분무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 우선 지원 항목 중에서 보행관리기, 전동 분무기, 전동 전지가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고 지원 한도에 대한 부분도 아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의 아웃라인만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인 경우에 한해서 각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는 보행관리기는 몇 대, 승용관리기는 몇 대, 소형 트랙터는 몇 대 등등의 내용, 옆에는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면 사업이 어떠한 플로우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안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적격 시 제외되는 사항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계되어 있는 각 지자체별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밑줄을 그으면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서가 있고 견적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구성해야 하는 기타 서류들도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역시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몇 년간 사후 관리를 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려야 할 내용 중에서 여기 별첨되어 있는 별지 2호 서식에 2022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에 각기 인적사항을 기입을 하고 그리고 농업용 관리기 또는 다른 기타 농기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갑지로서 맨 위에 첨부되는 서류로서
첨부를 하고 나머지 주민등록등본, 초본, 농업경영체 확인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 배정되는 가점 비율은 어떻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아마도 이 사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평가 기준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부적격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항목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타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여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화성시 관내 농지 1000제곱미터 또는 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 실경작 농업인 여부 이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관내 농기계 보관 장소 확보 여부도 이 항목을 구성하는 그러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대주 세대원 중복 지원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 전체 구입 비용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예금 잔액 증명서나 통장 잔액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년 이내 사업 포기자 여부 지금 사업 시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이 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배제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동일 사업 동일 품목 지원 여부도 확인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여건이 있는데 이것은 배점이 20점짜리 어떤 것이냐 여성, 고령자, 청년 농업인 여부에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20점을 받던지 15점, 15점, 10점, 5점 이러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기준을 안내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는 장애 등급을 받은 농업인 이건 또 배점이 5점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귀농인인 경우 마을별 공동사용 공동관리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도 배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하는 배점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경작 재배 면적 항목도 있는데 그 이제 1000제곱미터 단위로 상향함에 따라서 배점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는 화성시민 여부 이것도 15점이라는 배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업 수혜 여부 특정인이 계속해서 비슷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하니까 그 부분을 좀 스캐닝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조사 참여 여부 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또한 일정 부분 여기서는 5점인데 가점 항목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차 지원 사업 신청 여부에 따라서도 또한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각 면단이든지 읍단이든지 배정되어 있는 여기서는 제가 관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한정을 하자면 그 관리기 대수 예를 들어서 특정 면에 관리기가 5개가 배정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이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아마도 그 상위 점수 순으로 5명을 선정해서 대상자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침까지 새벽까지 확인을 했는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문이 사라진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절차가 하나 더 개입됨에 따라서 그 진행 과정이 좀 지체되는 그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본 시행사업에 접근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선정되는지를 확인하고 참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신청했고 또한 여기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 지역에 배정된 관리기 숫자 그 이내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150만 원 또는 50% 지원 항목에 의해서 저는 정확히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구입가를 298만 원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먼저 적용을 하자면 149만 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그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작성해야 하는 문건을 갖춰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 산업 담당하는 직원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권하고 싶은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안내를 해드리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부디 대상자로 선정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